네, 다음은 머신러닝 플랫폼으로 구축한 온라인 동영상 빅데이터 허브의 주제로 스마트 미디어 랩의 윤상혁 매니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스마트 미디어 랩의 윤상혁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발표드릴 내용은 머신러닝 플랫폼으로 구축한 온라인 동영상 빅데이터 허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미디어 랩은 2015년부터 위사 아이텍과 손을 잡고 온라인 쪽 동영상 빅데이터 허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저희가 쌓아 올린 그 여러 경험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오늘 공유된 내용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뭔가 분석을 하시거나 수집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지금 소속하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 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되게 굉장히 생소한 회사이실 수 있으신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에 있는 9개 방송사가 연합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SBS, MBC, KBS, 그리고 MBC, JTBC, 뭐 MBN, 뭐 TV조선 그리고 CJ ENM 같은 대형 방송사들이 연합을 해서 기존에 있던 그 동영상 플랫폼 내에서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배포된 방송 콘텐츠에다가 광고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히실 텐데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핸드폰으로 네이버 같은 걸 쓰시고 계실 텐데요. 거기 동영상 섹션에 보면 방송들이 전체 영상이 아니라 한 5분이나 10분 보통 이제 짤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그런 영상들을 보시려고 하시면 앞에 광고를 보실 겁니다. 그 광고를 판매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회사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립된 지는 2014년 6월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크게 주주는 SBS 홀딩스와 MBC가 있고 멤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스마트 미디어랩이라는 회사가 14년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14년 12월에 이제 유튜브하고 공급을 끝나고 대신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공과 같은 국내 대형 동영상 플랫폼들과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그 앞에 광고를 붙여서 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MR 비즈니스 모델은 콘텐츠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콘텐츠라는 거는 이제 TV 콘텐츠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드라마나 예능에 보시는 하이라이트 영상들이나 아니면 비공개 영상들의 앞에 이제 광고를 붙여서 이제 수익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고 나서 그 컨텐츠 앞에 광고를 붙이는 주체가 바로 유튜브가 됩니다. 하지만 SMR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SMR이 가지고 있고 그 앞에 있는 광고를 붙이는 것도 SMR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MR이 창립돼서 첫 달 매출이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후에 월 매출을 100억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현재로서는 연간 매출은 한 1200억 정도 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인 그 데이터와 그리고 TV 콘텐츠의 만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TV를 이제 뭐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40대 이상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도 거실을 통해서 TV를 많이 시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0대를 보시면 지하철을 타시거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 대부분 핸드폰을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TV에서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닐슨이나 TNMS를 통해서 시청률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데이터로는 사용자들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컨텐츠들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그거를 분석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SMR은 창립하자마자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빅데이터 허브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초기 설계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MR 위즈덤은 쉽게 말씀드리면 온라인 동영상 통계 분석 시스템입니다. 아까 초도에도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SMR이라는 온라인 동영상 통계 분석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을 때 이제 위사이타가 손을 잡고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동영상 플랫폼, 여기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곰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사용자 데이터나 이제 메타데이터,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위사이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YG 올랩 같은 거를 저희는 이제 SMR 위스덤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온라인 동영상을 분석하는 툴로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SMR 레코라고 해서 이제 요즘 컨텐츠를 굉장히 추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추천 시스템을 관리하는 SMR 레코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SMR 비주얼이라고 해서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의사결정들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하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위즈덤은 단순히 어떤 툴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추천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다 이루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컨텐츠를 소비하시는지 한번 생각 떠올려 보시면 이 하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네이버 앱을 키시고 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동영상 섹션을 가시면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보이실 겁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어떤 재밌는 짤이나 영상이 있으면 클릭을 하실 겁니다. 이때는 로그인이 되실 경우도 있고 안 되신 경우도 있으시겠죠. 그러면 항상 느끼시겠지만 앞에 광고가 15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광고를 보시고 나서 본 영상을 보시고 나서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추천되게 되는데요. 그 일련의 과정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 그리고 추천 또는 인포그래픽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는 머신러닝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미디어 분야에서는 작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한 1.5억 건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고요. 원로는 한 4.5TB 정도의 로그를 전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되고 있는 사이트를 보시면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보셨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라든지 곰TV, 카카오, 뭐 티빙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는 단순히 이제 온라인 쪽뿐만 아니라 디지털 케이블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푹 이런 데이터도 같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말하기는 아직 좀 부끄럽지만 작지 않은 데이터를 저희 수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SMR 위즈덤 같은 경우에는 저장된 데이터를 단순히 저희 회사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사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뭐 방송사라든지 또는 광고 회사 그리고 랩사 이런 데서도 이제 저희 통계 분석 툴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한 번쯤 YG 올랩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분석 항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날짜만 필터링 되어 있어서 그 있는 데이터들만 정형화된 데이터만 볼 수 있었지만 제 SMR 위즈덤은 그 여러 가지 분석 항목들을 내가 보고 싶은 부분들을 끌어다가 여기 차트나 표 이런 필터를 만들 수 있게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SMR 위즈덤은 공식 오픈이 2016년 7월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SMR 위즈덤에 있는 데이터들은 전수 데이터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정산에 바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 매출액이라든지 그 광고주 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상 매출액 같은 거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영진들은 실시간에 가깝게 월의 매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년도 매출 같은 걸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 방송사 사이트에서 어디가 조영세가 제휴수가 나온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은 이제 PC보다는 모바일을 많이 쓸 텐데 어떤 디바이스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방송국 내에서는 기존에 이제 KPI라고 하는 어떤 달성해야 될 목표가 시청률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SMR 위즈덤이 나오면서부터 얼마나 사용자들이 TV 클립을 많이 소비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KPI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라든지 실제 컨텐츠를 만드는 데서도 실제 영상을 이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출연진이 나왔을 때 가장 좋은 조회수가 나왔는지, 강호동이 나왔을 때 좋았을 건지 아니면 유재석이 나왔을 때 좋았을 건지, 또는 어떤 연출진이 나왔을 때 가장 좋은 조회수가 나왔을 건지, 그리고 12시 정도 되면 PC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11시, 12시가 되면 모바일 사용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디바이스별로 영상 소비 스타일을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춤해서 그 해당 시간에 맞춘 광고를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SMR이라는 회사 자체가 광고를 통해서 수익화 비즈니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고주 친화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광고주에게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광고 효과들이 어디서 좋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판매되고 있는 광고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에다가 광고를 붙이는 겁니다. 기존에 한 번이라도 온라인 쪽 광고를 집행해 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뭐 메인에 얼마를 주고 광고를 사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언더전이라는 콘텐츠를 사게 되면 이 사람이 뭐 클립을 보던 아니면 뭐 카카오에서 보던 어디서 보든 무조건 저희 쪽 광고가 나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콘텐츠별로 어떤 것들이 어떤 성별이나 어떤 연령을 가진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에 대한 타겟팅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 있어서 SMR 위즈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쪽에서는 머신러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위사이트에 계신 많은 분들과 많은 협업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이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 결과를 다시 또 모델을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힘이 드는 작업들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위사이트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현재 저희는 그 네이버, 카카오 구매에 있는 여러 그 저희의 있는 브랜드 간 영역 내에서는 저희 추천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실제 해당 포털 카카오나 뭐 곰에 있는 추천 알고리즘을 쓸 거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위세하이텍과 함께 그 컨텐츠에 대한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을 알고리즘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그 머신러닝 기법 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뭐 통계 기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아이템 베이스의 콜라보레이션 필터링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기법을 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콘텐츠를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만들 건지 어떤 콘텐츠를 했을 때 사용자들이 많은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많은 연구들이 생각보다 이제 국내에서는 좀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계속 지속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분이 이제 인포그래픽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하게 있는 이제 빅데이터 쪽 분석이라든지 이제 머신러닝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사람들이 소비하게 되면 그 소비되는 패턴들이 군집화되게 되는데요. 이런 군집되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스펙트럴 프로세싱 같은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군집화되는지를 그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비슷한 유형의 컨텐츠들끼리 이제 패키징해서 판매를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용자들은 봤더니 백종원의 그 골목식당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뭐 썰전을 굉장히 많이 본다더라. 이런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해서 그 컨텐츠를 패키징해서 판매하는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고요.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평창 동계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어떤 뭐 펜싱에서 뭐 얼마나 뭐 예를 들어서 스키 점프에서 뭐 얼마나 조회수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 표 형태로 제공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인터랙티브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통해서 각 방송국에서 나왔던 어떤 각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았는지를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툴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그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3, 4년간 동안 이렇게 그 온라인 쪽에서 미디어 쪽에서 빅데이터 허브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4가지 정도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4가지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 빅데이터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 실제 아무리 어떤 머신러닝의 좋은 기법을 쓰더라도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쓰레기를 넣게 되면 결국의 결과는 쓰레기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SMR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신뢰성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뭐 가장 사용했던 방법은 투명하게 저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 데이터들을 전수로 분석을 하자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한 2,000가구 정도를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죠. 반면에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체 사용자들이 대략 월에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 3천만 명에 있는 사용자를 하고 있는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실제 정상과도 연동을 시키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는 일 마감, 그리고 주간 마감, 월 마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얼타임입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이 리얼타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약 10분 전까지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해도 이 정도면 리얼타임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10분도 굉장히 시간차가 많이 날 정도로 굉장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뭐 군사라든지 아니면 철도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리얼타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광고 쪽에 있는 미디어 쪽에서도 사용자들이 얼마나 광고들을 보고 있고 또 얼마나 클릭을 하고 어떤 컨텐츠가 굉장히 사람들의 반응을 화제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리얼타임으로서 빅데이터가 빨리빨리 분석을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easy to use입니다. 이거를 실제 사용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통계 쪽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 도메인 쪽에서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언어로서 그리고 굉장히 쉽게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빅데이터의 알고리즘을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통계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조금 더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바로 이해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실제 이제 빅데이터 도메인 쪽 현장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 때도 이런 보고서들을 굉장히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 도메인 용어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세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와이드리 유즈입니다. 만약에 폐쇄적인 공간에서 폐쇄적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만 되다 보면 그 데이터에 대한 검증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 다양한 다양한 여기서는 회사라고 표현했지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이 실제 있는 데이터들을 써보고 그리고 실제 이 플랫폼을 써보면서 그것들이 실제로 교차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맞는지 그리고 그거에 각각에 들어오는 플레이어별로 권한을 달리해서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빅데이터 허브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건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SM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쓰고 있는 회사가 약 30여 회사에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송사라든지 광고 대행사, 온라인 랩사, 플랫폼사 같은 이런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가끔씩 요거와 관련돼서도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닐슨 코리아 중에 하나의 그 관계사인 중에 하나인 코리안 클릭과 협업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실제 저희가 시청률을 보완할 수 있는 저희 온라인 쪽만의 어떤 위스덤 지표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빅데이터 허브를 한 3년 정도 이런 구축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요건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사의 솔루션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조금 더 여러 가지 발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속도가 빨랐던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방부의 정동우 중이라고 합니다.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루 평균 뭐 1.5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라고 나와 있고 이제 자료 여기 책자를 보니까
로고 데이터나 메타 정보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으셨는데 그게 약간 사용자들의 뭐 성별이나 연령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시는 거라고 여기 내용상으로는 판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근데 요새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이제 민감성이 좀 많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정보의 단계 그 정도의 수준의 정보인지 좀 어느 정도까지 수집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기에 이제 구축할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건데 동의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 사실 그 정부 쪽의 지침을 굉장히 따르려고 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식별 데이터하고 비식별 데이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자. 그리고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유추될 수 없도록 저희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자라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로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성별 연령 정보가 들어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디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성별과 연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식별 그런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조금 회피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부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아마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맞춰서 또 저희는 표준을 좀 맞춰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 기업인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수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지금 그 상대방이 뭔가 컨텐츠를 이용하든 데이터 허브 센터, 그러니까 네. 스마트 미디어 랩에서 네, 빅데이터 허브 센터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가 동의를 하고 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동영상이든 무엇에 대해서 네, 내가 패턴을 뭔가 분석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이고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걸 알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를 먼저 로그인을 하시겠죠. 그 로그인을 한 사람들이 아이디가 어떤 성별 연령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수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이건 식별을 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 데이터는 수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단순히 어떤 성별과 연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소비했다라는 것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앞에 뭔가 아이디라는 것들이 뭔가 연결이 된다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이 그 로그인을 했을 때 저희가 회원가입 체계를 저희 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뭐 네이버, 카카오, 곰 이런 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데서도 사용자 패턴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사용하고 돼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냥 20대 남자가 어떤 컨텐츠를 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특정 개인이 어떤 컨텐츠를 본다 이거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네, 근데 예, 네이버나 다음에서 네. 거기는 가입하거나 이제 불특정 다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근데 지금 어폐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그 어폐라고 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로그인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성별 연령 정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해서 그거를 동의받고 사용한 사용자들만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저희의 자체 플랫폼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질문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빅데이터 허브에서 리얼타임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어떤 DBMS를 사용하고 또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시스템의 전체 시스템은 다 AWS라는 클라우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데이터 처리를 위한 DB는 저희는 그 DB2블루라는 그런 IBM에서 만든 DB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